선거 벽보 포스터가 또 화제가 되고 또 한간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부터 보시면요. 이른바 포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시선 처리도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에 포스트는 일단 포토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나와 있는 뭐 잔주름이라든지 흰머리라든지 그다음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완전히 고정이 되지 않고 날리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것은 이제 후보 본인이 지금 그 참모진들에게 염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권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지금 염색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진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꾸며진 모습보다는 진실됨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이고요. 또 실제 본인이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조금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그 지난번 선거 때 나왔던 코드 중에 하나가 꽃중년의 대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포토샵을 하지 않아도 사진이 저렇게 잘 나오니까 그대로 썼던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과 이번 문재인 후보 포스터의 가장 차이점은 지난번에 이제 정권 교체 무게 중심을 두고 좀 배경을 좀 어두운 배경을 좀 썼고 또 웃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배경도 밝게 하고 또 활짝 웃는 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 플러스 안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리고 이제 슬로건도 뭐 나라를 나라답게 또 그리고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이제 구호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누굽니까? 국민의당이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회창 후보 이회창 포스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또 살짝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이회창 후보의 포스터도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뭐 나라다운 나라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구들이 있으면서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장 화제를 받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 이름이 없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이것을 두고도 뭐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표를 구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수표에서 굉장히 민감한 데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죠. 일단 보수표 자기들이 얻을 보수표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일단 그 벽보가 딱 붙었는데 안철수 후보 벽보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벽보 자체는 사실은 이전 선거와 다 동일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을 안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까지 어떤 정치적인 벽보의 스타일을 다른 후보들 것이 다 똑같이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저건 좀 굉장히 좀 틀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국민의당을 표기를 안 했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강구도를 가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라는 후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꼭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했던 이재석 씨 같은 얘기가 아니 벤치에 벤치로 쓰여 있느냐, 나이키에 나이키로 쓰여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구걸한다 그런 것은 맞지 않고 일단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에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벽보 붙고 나서 다시 다 똑같다고 한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문구를 뭐라고 썼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그거에 포커스가 맞았을 판인데 지금 벽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난과 아니면 옹호하는 딱 편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부정적인 견해도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포스트에서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민정당이라는 당명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17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면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아마 그때 이제 강력한 양김이라고 하는 야당의 후보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광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잡았고요. 그 이후에 독쟁질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50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민정당이라는 당을 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그걸 보면서 혹시나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은 100석이 넘는 정당이어서 정권을 잡아도 충분히 이 개혁을 해나갈 수 있지만 4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이 그 적은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당명을 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시기는 제작자가 예를 들면 뭐 벤치에는 벤치라는 표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삼성에는 삼성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품마다 나라마다 또 뭐 이 상품마다 그 조금씩 다른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휘장을 둘렀고요. 예. 그 휘장의 안에 이제 그 국민의당의 로고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국민의당을 밝히지 않은 이런 것이 그 득이 될지 또는 이 실이 될지 이거 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파격이죠. 전혀 기존의 전통적인 포스터와 다르게 그냥 두 손을 번쩍 드는 뭐 V자 형식의 승리한다, 국민이 이긴다. 네. 그리고 또 어깨띠에다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파격을 선택했느냐?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고 예. 파격을 한 것은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젊은 층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에서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게 지금 뒤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제가 볼 때 전략적인 이제 파격을 선택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국민의당이라는 이제 당명을 뺀 것도 역시 파격인데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이제 40석이라는 당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물론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야권표도 중요하지만 중도 보수표를 또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포스터를 만든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그 평가에 대한 뭐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면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정적인 평가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석수뿐만 아니라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4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개인의 지지율은 35%, 33%를 나오는데 당은 2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 캠프의 고민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 개인을 내세우는 것이 선거에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결국 당명을 뺀 것이 아닌가. 물론 로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판단을 당연히 했을 거라 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 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 부모는 내가 숨길 수 없고 내 부모를 자랑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또 내 나라가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 나라는 언제나 자랑스러워야 되는 내 조국인데 그런 나라를 숨길 수 없듯이 왜 자기가 소속된 당을 숨기느냐 하는 네. 그런 일각의 비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선거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저렇게 만든 것은 어쨌든 성공한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문재인 후보 포스터를 비판을 하면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이 이게 뭐 이해창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 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누가 썼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썼던 슬로건입니다. 예. 그럼 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을 지적하고 뭐 또 평가하고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양면성들이 결국은 다 있다. 예. 그리고 뭐 각자 후보는 자기를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이 포스터 부분은 안철수 후보 쪽이 관심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김 변호사님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네, 포스터 자체는 전략이잖아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저런 파격적인 포스터를 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하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뭐 이회창을 따라서 했다 아니면 뭐 왜 부산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냐 그런 비판은 사실은 물론 정당끼리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예, 그렇지만 예. 그런 비판은 제가 볼 때는 좀 치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정말 혁신적이다. 이제까지 못 보던 것이네. 아니면 문재인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 포토샵 아는 사진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그렇게 봐줘야 하고 정당은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가지고 자꾸 너무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뭐 공격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특징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까지 어떤 정치적인 벽보의 스타일을 다른 후보들 것이 다 똑같이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저건 좀 굉장히 좀 틀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국민의당을 표기를 안 했느냐.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강구도를 가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라는 후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건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했던 이재석 씨 같은 네. 얘기가 아니 벤치에 벤치로 쓰여 있느냐, 나이키에 나이키로 쓰여 있느냐 이번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구걸한다 그런 것은 맞지 않고 예. 일단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에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벽보 붙고 나서 다시 다 똑같다고 한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문구를 뭐라고 썼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그렇죠. 그거에 포커스가 맞았을 판인데 네. 지금 벽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난과 아니면 이 옹호하는 딱 편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부정적인 견해도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포스트에서 성공을 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예, 근데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민정당이라는 당명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 벽보 포스터가 또 화제가 되고 또 한간에서는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부터 보시면요. 이른바 포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시선 처리도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에 포스트는 일단 포토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얼굴에 나와 있는 뭐 잔주름이라든지 흰머리라든지 그다음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완전히 고정이 되지 않고 날리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것은 이제 후보 본인이 지금 그 참모진들에게 염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권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겠다.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예. 싶다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지금 염색도 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진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예. 꾸며진 모습보다는 진실됨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이고요. 예. 또 실제 본인이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조금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그 지난번 선거 때 나왔던 코드 중에 하나가 꽃중년의 대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포토샵을 하지 않아도 네. 사진이 저렇게 잘 나오니까 그대로 썼던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예. 지난번 저희가- 예. 네. 예. 얘기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과 이번 문재인 후보 포스터의 가장 차이점은 지난번에 이제 정권 교체 무게 중심을 두고 좀 배경을 좀 어두운 배경을 좀 썼고 네. 또 웃는 표정이 전혀 기존의 전통적인 포스터와 다르게 그냥 두 손을 번쩍 드는 V자 형식의 승리한다 국민이 이긴다. 네. 그리고 또 어깨띠에다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파격을 선택했느냐?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고 예. 파격을 한 것은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젊은 층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에서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게 지금 뒤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제가 볼 때 전략적인 이제 파격을 선택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국민의당이라는 이제 당명을 뺀 것도 역시 파격인데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40석이라는 당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물론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야권표도 중요하지만 중도 보수표를 또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포스터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그 평가에 대한 뭐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네. 보면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정적인 평가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석수뿐만 아니라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4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개인의 지지율은 35%, 33%를 나오는데 당은 2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국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배경도 밝게 하고 또 네. 활짝 웃는 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 플러스 안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걸 썼다. 그리고 이제 슬로건도 뭐 나라를 나라답게 또 그리고 든든한 대통령 네. 이렇게 이제 구호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누굽니까? 국민의당이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회창 후보의 이해창 포스터와 상당히 유사하다. 네네. 이렇게 또 살짝 얘기가 됐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과거 이회창 후보의 포스터도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뭐 나라다운 나라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구들이 있으면서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장 화제를 받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당 이름이 없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이것을 두고도 뭐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표를 구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수표에서 굉장히 민감한 데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죠. 일단 보수표 자기들이 얻을 보수표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유권자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일단 그 벽과 딱 붙었는데 안철수 후보 벽보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벽보 자체는 사실은 이전 선거와 다 동일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을 안 하는 것이 예. 먼저 6월 항쟁 이후에 17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면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아마 그때 이제 강력한 양김이라고 하는 야당 후보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광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잡았고요. 그 이후에 독정치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50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민정당이라는 당을 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그걸 보면서 혹시나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은 100석이 넘는 정당이어서 정권을 잡아도 충분히 이 개혁을 해나갈 수 있지만 4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이 그 적은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당명을 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시기는 제작자가 예를 들면 뭐 벤츠에는 벤츠라는 표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삼성에는 삼성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나라마다 또 뭐 이 상품마다 그 조금씩 다른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휘장을 둘렀고요. 예. 그 휘장의 안에 이제 그 국민의당의 로고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국민의당을 밝히지 않은 이런 것이 그 득이 될지 또는 이 실이 될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파격이죠.